현대기아차가 움직여주니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을 본진으로 두고 있는 거대 기업이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브랜드니까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현상인데요. EV3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국산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걸로 보이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3천만원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대가 과연 합리적인 내지는 평균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늘은 EV3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성비 전기차는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끼칠 영향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국에서 꽤 재밌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규제 내용을 발표하고 있죠. 여기에 선거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오가고 있는데 정작 미국 시민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아디 하이툰 같은 차들은 1,800만원대로 판매 중인 전기차죠. 이런 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40세 미만 미국인의 76%가 중국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컨설팅 조사 회사인 오토퍼시픽이 8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가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7,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보조금이 있어도 소비자 입장에선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죠. 조사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의 전기차를 원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47%에 달했고, 그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미국 소비자들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60대 이상 소비자는 중국산 전기차 구매 고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26%에 불과했거든요. 다만 연령대를 보면 40대 미만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 고려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 소리는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 즉 향후 주 고객층이 될 사람들 중 76%가 구매 의향을 보였다는 거라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 브랜드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생산된다면 구매하겠다고 답변한 소비자도 40대 미만에서 39%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랑 같이 보면 좋은 데이터가 중국 전기차를 사게 되면 어떤 걸 가장 걱정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78%가 보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조사 업체에선 정보 보안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비롯한 커넥티드 기기 대부분이 중국 브랜드이거나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결국 전기차는 지금 가격 인하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란 거고,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보자면 미국과 유럽의 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얼마 전에 관세 장벽 내지는 무역 장벽은 일시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금 살펴본 데이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 장벽이 언제까지 얼마나 유효할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던 대로 무역 장벽이라는 건 시간 끌기 용인데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끌 수 있냐의 문제란 거죠. 이건 이제 어디에 달렸냐, 자동차 기업들이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컨대 자동차 회사들이 맞아, 우리는 중국을 견제할 의무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미국과 유럽의 무역 장벽 정책에 100% 찬성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무역 장벽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 무역 장벽은 무슨,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그걸 포기하냐, 그리고 중국 없이 차를 만들 수나 있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역 장벽 효과가 그리 오래 못 가게 되는 거죠. 중국 원재료 의존도를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그만한 원재료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가공한 다음 납품을 해주던지,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상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핵심 원료 중 하나가 없어도 되는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원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즉 무역 장벽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집중해야 할 건 뭐다? 기술적인 얘기보다도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팔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줄 수 있을지, 이런 얘기가 같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사실상 기업들은 이런 정책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중국도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정치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큽니다. 우선 지금 미국이 특히나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 전쟁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할 건 미국과 주변국들의 관계입니다. 이건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유럽이 모든 국가들과 평생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 내지는 이들과 우호적이지 않은 다른 시장에서 중국이 판매량을 늘려버리면 이건 또 그거대로 세력을 키워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그런 국가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죠.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미국은 원래부터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나마
유럽이 좀 희망적이었는데 이쪽도 지금 무역 장벽을 세운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다? 비유럽 국가입니다. 원래는 중국 전기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던 나라가 벨기에였는데 최근에 브라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4월 한 달 동안만 4만 대를 넘겼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 13배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브라질은 지난 3월에 이어 4월까지 2개월 연속 중국 전기차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됐고요. 1월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 수입국 순위가 10위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남미, 호주, 그리고 아세안까지 적극적으로 공략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각에선 어떤 얘기도 나오냐? 오히려 역으로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역 장벽을 급하게 세우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 전기차의 저렴한 가격 때문이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무역 장벽으로 시간을 벌고 이 시간 동안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보조금 없이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중국 전기차가 아무리 저렴하게 나와도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들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굳이 중국 전기차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고 이 방향이 무역 장벽 효과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결국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전기차랑 경쟁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는 또 글로벌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세력 확장이 아니라 세력 축소를 범한다 뭐 이런 해석인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는지 이걸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배제하고 움직일 수 있냐는 겁니다. 당장 일론 머스크도 보세요. 중국 전기차에 관세가 없는 걸 선호한다는 말을 해버렸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한다고 해버리니 머스크가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치적 발언의 일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그 지역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듯 머스크한테는 중국이 굉장히 큰 소비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런 기조가 머스크한테만 있지는 않을 거란 거죠. 결국 이런 겁니다. 중국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비까지 안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바보 같고 한심한 짓이란 거죠. 무역 장벽이 역풍을 감당해야 하고 무역 장벽 정책을 기업들이 얼마나 따라줄지 그렇게 수많은 국가와 제조사들이 여기에 100% 적극적으로 따라올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재밌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지리 홀딩스 그룹이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리 자동차로 많이 팔아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얘네는 글로벌 시장으로 일찌감치 눈을 돌린 기업이죠. 지리 홀딩스는 볼보와 로터스 같은 서구권 브랜드를 인수한 기업이고 에스턴 마틴과 벤츠의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야, 중국 판매량 때문에 나온 걸 가지고 뭔 호들갑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지리 자동차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이 73만 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건데 이 중 해외 시장 판매 증가율이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리 자동차 산하에 있는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 그리고 볼보가 선방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정치인들이나 기업이 발언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거나 혼동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성비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 겁니다. 중국산 테슬라는 사실상 맛보기였던 거고요. 현대기아차가 본진으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아가 EV3를 출시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이 되려면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전략이 통해야 하고 많이 팔려야 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 소비자들도 결국은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연기관차에 비유하면 쉬운데요. 내연기관차도 6기통 엔진이 조용하고 좋은 걸 알고요. 8기통 엔진이 부드럽고 감성이 미쳤다는 걸 압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좀 있고 좋아한다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비자들이 이런 차를 사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대중적이고 경제적인 4기통 엔진 차를 사고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이 4기통 차를 사지 않겠죠. 기업도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고요. 이 소리를 왜 하냐면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전기차도 가격입니다. 주행가능 거래는 평균치 이상만 나오면 배터리 종류, 배터리 브랜드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의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건 가성비 전기차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그 시간 벌이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문제란 거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대기아차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야 한국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은 당연히 매출과 이익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도 나도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시장, 그러니까 각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운명도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봐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미국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이 결과에 따라 크게 바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자국 우대 중심 정책을 계속해서 밀었던 사람이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기차를 혐오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데 이건 바이든을 견제하기 위한 거부를 위한 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도 철저히 자국 우대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테슬라가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기업들도 수두룩합니다. 결국 선거 결과에 따라 자국 우대 중심으로 전기차 쪽도 다시 가져갈 거란 거죠. 중국을 언제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최근에 EV3가 공개되면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국제 정세와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